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9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A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병원을 조사해보니 지하수가 문제였습니다.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수질 검사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수터 수질 검사 항목에 A형 간염은 빠져 있습니다. 정읍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유출 사고는 조사 결과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당국은 이 불법 탱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잘못 집계해서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90건 가까이나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3명의 계약직 직원을 뽑은 전북대병원. 응시자 서류를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미리 준 뒤 특정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 채용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잘못 집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1등 응시자가 어이없게 8등으로 밀려나 불합격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이기작업을 잘 못했는가, 또 고의성이 있는가, 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한 결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채용 사례는 전북의 36개 기관에서 89건, 전북대병원과 탄소융합기술원 2곳에 대해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또한 채용 업무에서 중대한 실수가 드러난 남원의료원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익산문화재단,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와 국토정보공사는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런 어떤 편파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부당한 인사를 할 여지를 남겨놓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이번 통해서 다 고쳐야 되겠고. 그 어느 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공공기관.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엉터리 채용 과정에 취업 준비생들은 허탈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 완주의 한 병원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이 병원의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선 수질 검사의 문제점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의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8명의 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병원의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저수지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곳에서 모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수 오염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병원 측에서는 간염 환자가 발생하기 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지난달 수질 검사에서는 지하수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날 물 검사를 수질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었고.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 항목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수질 검사는 A형 간염 바이러스의 무용지물입니다. 그 수질 검사 그 항목에는 안 들어가요. 바이러스 A형 간염 이제 나중에는 보완을 할지 몰라도 현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병원의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은 이미 지난 19일에 밝혀졌지만 전라북도나 완주군은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 병의원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지하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을 검사할 때도 A형 간염은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겨울인데도 주민들이 약수물을 뜨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수터에는 올 초 수질 검사를 통과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와서 검사도 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먹으라고 하지. 그래 못 먹게요. 먹는 물 수질 기준과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년에 4번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 검사 항목입니다. 분변에 의한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총 대장균군과 여시니아균을 검사하고 납과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을 체크합니다. 47가지 항목에 A형 간염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주병원 사례에서 보듯 약수터는 A형 간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기도 여주 약수터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9개 지정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 평균 1,200여 명, 비지정 약수터 18개까지 감안하면 수천, 수만 명이 A형 간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어떤 물을 공동으로 이렇게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A형 간염 검사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약수물 검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수를 한 1.5톤에서 2톤 정도 해가지고 그걸 다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정도 걸려요. 비용도 한 건 검사하는데 저희도 실험 비용이 재료비가 한 80에서 100여만 원 들어가요. 다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뒤늦게 검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유독성 물질이 새어나가며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유독 물질을 담고 있던 탱크가 문제였는데 이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이 이 탱크의 존재를 이미 한참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 역한 화학성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탱크 밑부분이 깨지며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모두 새나간 건데 도랑을 타고 3km 밖 하천까지 오염시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물고기 다 죽었어요. 문제가 된 탱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전 업자가 지난해 4월 말쯤 문제의 탱크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체 모를 유독성 물질이 담긴 채로 수개월이 방치됐다가 사달이 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을 새만금 환경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환경청 지도점검이 한 번 있었어요. 5월 10일이요. 그러면 5월 10일에 지도점검 나왔을 때 그 탱크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잇따른 점검에선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탱크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그 탱크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불법 탱크라는 거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어쨌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특별한 게 뭐 저희가 한 건 없었습니다. 빤히 불법을 보고도 미허가 탱크의 정체는 물론 내용물의 안전성조차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던 셈입니다. 관리당국의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사고의 시작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추진되고 다른 쪽에서는 민주평화당 창당이 진행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5달이 채 남지 않은 전라북도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기인 대회를 마친 민주평화당 창당 추진위원회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 정당별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장 1일 전북 도당에 이어 6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도당 창당의 기본 요건은 당원 1000명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2,000명, 3,000명까지도 충분히 입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시점. 민주평화당의 창당은 중앙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출범하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가 대개혁, 적대청산, 평화 이런 문제를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민생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는 정당 쪽으로 좀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도내 국민의당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했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에는 모자란 16석뿐. 간판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간 국민의당은 물론 의원 1명이 아쉬운 민주평화당도 출마 시 의원직을 포기해야 하는 도지사 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도내 유일한 국민의당 단체장인 정원율 익산시장은 거취 문제를 유보했고 군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선 이성일 도의원 등 국민의당 군산 도의원 3명은 잔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은 물론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정당별 이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해 소방 점검을 받은 시설 10곳 가운데 1곳꼴로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만 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인 1,095곳의 소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1,072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2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북의 시외버스 노조가 승차권을 확인할 안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간이정류소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고속과 호남 고속 등 전북의 5개 시외버스 노조는 다음 달부터 전주에 있는 9개 간이정류소마다 요금이 다른 승차권을 발행하면 기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승차권을 확인할 안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간이정류소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인 만큼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토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 김태곤 대표이사는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석대학교 신임 총장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제13대 우석대학교 총장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석학원은 4선 의원 출신인 장영달 신임 총장이 대학이 당면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석대학교를 지역과 함께하는 명문대학으로 이끌 훌륭한 비전과 리더십을 갖췄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온이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현재도 무주, 장수 등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난 장수가 영하 14도 등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풀리면서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